그럼 문제 4는 집합 AN의 그러니까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임의에 취한 시그마는 짝수의 호환들의 곱으로 표시되면서 동시에 홀수의 호환들의 곱으로 표시될 수 없음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항등 취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취한이건 좋은데 그 취한을 호환들의 곱으로 표현할 때 짝수계면서 동시에 홀수계다 라는 건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짝수계면서 동시에 홀수계인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짝수계면 짝수계, 홀수계면 홀수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어떨 때는 똑같은 취한을 홀수계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호환의 순서를 바꿨더니 이게 짝수계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둘 다 가능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취한 시그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점점점에서 시그마 m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 m은 뭐냐? 짝수. 그리고 그 다음 똑같은 시그마를 우리가 이번에 뭐라고 할까요? 같은 시그마 쓰면 힘드니까 그러면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시그마 위에 바를 씁시다. 그래서 시그마 바의 1, 시그마 바의 2, 시그마 바의 3, 점점점에서 시그마 바의 L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물론 L은 뭐냐? 홀수. 그럼 L은 홀수니까 그럼 2n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게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그마가 있는데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했다고 칩시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 그러면 혹시나 이렇다면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일 건데 그리고 이게 순서가 조금 안 예쁘니까 한번 이렇게 씁시다. 이 왼쪽에 시그마 1, 시그마 2, 점점점 시그마 m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치환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 그러면 모순이 생긴다라는 걸 보일 건데 항상 우리가 논술 문제를 풀면서 그렇지만 마지막 문제는 항상 뭐가 힌트가 된다? 앞에 있는 문제들이 힌트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에 의하면 짝수가 홀수가 되는 얘기가 딱 앞에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 앞에 있는 문제에 의하면 항등함수는 항상 몇 개의 호환의 곱으로 표현한다? 짝수계의 호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쵸?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놈하고 이놈이 똑같은 취환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다. 그러면 실제 나는 얘네들을 항등함수로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제일 왼쪽에다 시그마 1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둘이 지워지죠? 그 다음 또다시 여기에 뭘 곱해요? 시그마 2를 곱해요. 그래서 점점점에서 시그마 m까지 곱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좌변은 뭐가 될 거냐? 입실론이 될 수밖에 없죠. 됐죠? 그리고 그 다음 그때 오른쪽에 남는 걸 봅시다. 그러면 원래 시그마 1바 이게 지우다 보니까 이게 사라졌네. 시그마 2의 바, 시그마 3의 바 점점점에서 시그마 바 L이 있었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이 왼쪽에 시그마 1 곱할 때 여기다도 시그마 1 곱했었겠죠. 그 다음 이 왼쪽에 시그마 2 곱할 때 여기마도 시그마 2.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시그마 3 점점점 시그마 m까지 이렇게 곱해준 거 맞죠? 됐죠? 그랬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게 항등치환, 입실론이 된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실론은 다음과 같이 치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호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호환의 개수가 총 몇 개죠? 우리가 m은 짝수, l은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몇 개의 곱으로 표현된 거예요? 홀수개의 곱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 3번에 의해서 모순이 생겼네요. 모든 항등치환은 짝수개의 곱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결국 홀수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모순이 생긴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짝수개도 가능하고 홀수개도 가능하다라고 했더니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증명 방법으로 엄청 많이 쓰이는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실제 문제 3번하고 문제 4번의 난이도를 비교해보면 문제 4번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 3번을 증명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 4번은 논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실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뭐냐면 저는 논제 3번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논제 4번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제 4번만 쓰면 선생님이 점수를 주나요 안 주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으면 문제 3이 이미 성립한다라고 했고 그걸 증명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문제 3에 있는 내용은 이미 성립하는 게 확실하니까 그럼 그 내용을 혹시나 논증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논제 4를 문제 3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문제 3에 있는 게 참이라고 가정하면 제가 그건 못 풀었지만 그게 참이라고 가정하면 어쩔 수 없이 문제 4도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쓰면 충분히 점수를 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된 문제가 있을 때 앞에 있는 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다음 문제 풀면 점수 안 준다? 그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문제를 풀 때 혹시나 앞에 거 모르면 자기가 풀 수 있는 거라도 푸세요. 밑에 거라도 푸세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3번을 풀면 4번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3번을 못 풀어요. 그럼 3번만 공부하다가 3번만 엄청 한 시간 내내 고민하다가 답을 안 쓰고 나와버려요. 그건 정말 억울하잖아요. 혹시나 내가 이 문제 못 풀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다음 문제 풀 수 있다면 당연히 다음 문제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주제 강의 마지막 강의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좀 당부할 얘기만 잠깐 할게요. 그래서 뭐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수시나 이런 거에 원서를 쓸 때 한 학교만 쓴 경우 없겠죠. 당연히 여러 군데 학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혹시나 자기가 한 군데 학교를 목표로 해서 원서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그 학교랑 비슷한 급에 있는 다른 학교의 문제들 또는 굳이 비슷한 급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다른 학교의 온갖 문제들을 골라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수능 문제 공부할 때도 기출문제 많이 해석해봐라. 기출문제 풀어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설마 그 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많이 그렇게 공부하죠. 왜 그렇게 공부해요? 그걸 풀면서 우리가 수능이라는 건 이러한 느낌으로 출제되는구나 또는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대학교에 있는 온갖 내용들을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기출문제들, 학교들의 기출문제들을 가져와서 걔네들을 풀어보고 분석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논술 문제들 보면 돌고 돌아요. 무슨 얘기냐? 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근데 하여튼 이 학교에서 냈던 문제가 다른 학교에서 몇 년 있다 또 출제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 학교 내용을 힌트를 삼아서 문제 출제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수학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뻔하거든요. 논술 문제를 출제할 만한 내용들이 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번 출제된 내용이 다른 학교에 또 나오고 거기서 나온 내용이 또 나오고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기출문제 좀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정의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너무 기죽지 말고 분명히 학생들이 풀 수 있으니까 낸 거다. 그래서 주어진 제시문을 잘 읽어서 해결해 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논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라는 생각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교과과정 안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기본이에요. 교과과정 안에 있는 게 기본이고 혹시나 그걸 벗어난다면 제시문에서 웬만한 건 줬을 거다. 근데 제시문에서 따로 안 줬다라는 건 교과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배운 사실을 이용하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남은 기간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들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면서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